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반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욕먹을 영상인데, 내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영상 찍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을 말은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건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저희 경주 채씨 관가정파라는 채씨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안이나 앞으로 내가 결혼하게 될 그 장모님, 장인어른의 댁에 있는 그 장모님, 장인댁 집안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느 집안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명 정도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정도는 부모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욕먹을 거 뻔한데도 그냥 내가 내 소신을 밝히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나 아픈 손가락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아픈 손가락은 저의 투박한 표현으로는 죽을 때 그 아픈 손가락이, 그 아픈 손가락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죽을 때까지 케어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얘기해서 똑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격체 하나의 사람으로 인격체로 태어난 존재지만, 타고나기를 그렇게 모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질한 사람들. 이 모질하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구성원을 부정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질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근데 이 모질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아픈 손가락은 어느 집안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경주채씨 관가정파에도 있고요. 또 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와이프 여자친구의 집에도 그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단순히 효도를 얘기하거나 어떤 효심, 효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남자로 태어난 이상 전 개인적인 생각에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이혼을 한 우리 둘째 누나 같은 경우는, 우리 둘째 누나의 시댁, 나에게 있어서는 사돈댁에서 우리 매형의 누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사돈댁에 있는 매형의 누나는, 내가 매형의 입장이면요, 누가 봐도라도 모질한 사람입니다. 모질하다는 게 우리 사돈댁 누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질하다는 얘기. 죽을 때까지 케어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모질한 누나를, 만약에 내가 매형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누나가 굳고 반대해도 내가 이혼할 각오로, 싸우다가 뺨따구를 때릴 각오로 싸우면서, 나는 내가 매형이었으면은 그 모질한 누나 그냥 내가 쪄잡고 살아옵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사돈댁에 있는 총각이 바라봐도 모질한 누나면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누나라 그러면, 그 아픈 손가락인 그 누나,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누나보다는 우월한 유전자로 태어난 존재라 그러면은, 내가 남동생으로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유전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우월한 유전자로 태어난 보답을 하는 의미로서라도, 나는 우리 둘째 누나가 굳고 부인하고 말려도 나는 그냥 같이 쪄잡고 살아온다고요. 그 누나 그냥 같이 쪄잡고 살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남자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가피하게
그 매 순간순간 고통을 느끼고 매 순간순간 불행을 느끼더라도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할 때가 돼서 내 장인댁에 내 장인댁에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이 뭐 장인어른이든 그 아픈 손가락이 뭐 장모님이든 그 아픈 손가락이 뭐 처제든 내 장인댁에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요, 나는 와이프가, 내가 결혼할 와이프가, 내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긋고 말려도 나는 그냥 같이 쪄잡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자신있게 얘기하냐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둘째 누나는 이혼을 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 매형과 우리 둘째 누나는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고통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고요, 매 순간순간 본인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매 순간순간 그 아픈 손가락인 누나에 대해서, 그 아픈 손가락이 사돈댁 누나에 대해서 그 아픈 손가락인 누나를 철저하게 배척하고요, 자기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혼할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뭐 인과응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내가 매형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혼한 매형이지만 내가 매형이라 그러면요, 좆달고 태어난 이상, 남자가 좆달고 태어났으면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자가 좆달고 태어났으면은 아무리 모질한 누나여도, 누가 보더라, 사돈 총각이 보더라도 모질한 사돈 누나인데, 사돈 총각이 보더라도 그런 모질한 누나, 내 하나밖에 없는 누나라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케어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내가 미형이면은 그 순간에 신혼생활 하면서 맘 편하게 섹스도 못하고 맘 편하게 섹스도 못하고 신혼생활도 못 즐겨도, 나는 그런 거 다 그런 신혼생활 맘 편하게 못하고 섹스도 맘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고통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쪄잡고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누나가 긋고 말려도. 이혼할 각오로. 이거 아니면 이거 안 할 거면 난 이혼한다 생각하고 난 그냥 쪄잡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랑 뭐 피 한 방울도 다른 게 없이 우리 아버지랑 나는 똑같은 네이처를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둘째 누나는 매 순간순간 본인 둘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돈댁을 이용하고 친정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 본인 둘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결국 이혼을 했다고요. 야,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처음 시집 와서요, 나로 하면은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있었던 진주할머니,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는 시할머니부터 모시기 시작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또 시동생들 모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이용해 처먹은 게 아니라 내가 남자여도 그렇게, 내가 아버지 인생을 살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경주시시 관가정파에서는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근데 그 강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동생 다 그렇게 케어하고, 또 자식 케어하고, 또 자식들 중에서도 또 아픈 손가락이 나오고, 일평생 우리 아버지 밑에는, 우리 아버지 주위에는 우리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다 아픈 손가락이었다고요. 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에 말하면 모질한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일평생 케어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만 우리 아버지 주위에 잔뜩 쌓여 있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봤을 때 간경화 걸린 이유가, 일평생 그렇게 스트레스, 그렇게 뼈가 노그라지도록 농사지고 그렇게 일하고 밤늦게 집에 와도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와도. 근데도 우리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집구석에서도 불편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간경화가 오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아픈 손가락들을, 우리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우리 엄마가 아무리 반대하고 그래도 그냥 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서 쪄잡고 살았거든요.
그 모든 경주시 관가정파에 있는 시동생, 시어머니, 시할머니 모든 집안 가족들을 우리 아버지가 다 쪄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따라주진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워낙 불도저처럼 그냥 끝까지 쪄잡고 살아버리니까 우리 엄마는 그 뒷수발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 뒷수발을.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보더라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개같이 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이혼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돈댁 이용하고 그 모질한 사돈댁 누나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자기 둘만의 행복과 자기 둘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만 했던 우리 둘째 누나가 이혼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은 그런 게 안 먹힌다, 시대가 달라져서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너 결혼 못한다, 시대가 달라져서 너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너 절대 결혼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시대는 아무리 달라지고 시대적 철학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요, 남자는 집사람이나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여자에게 잘해줘야겠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여자를 대접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늘 샘솟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지랄 같아도 저 남자를 보고 있으면 내가 존경심이 우러나와.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남자는 여자를 봤을 때 저 여자를 볼 때마다 그냥 애잔하고 짠하고 저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줘야겠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대접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남자가 저 딸고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그 순간에 고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은 그냥 쪄잡고 살아버려야 된다고요. 남자가 그냥 쪄잡고 살아버려야 돼. 장모님이 됐든 장인이 됐든 하다못해 뭐 처제가 됐든 뭐 시동생이 됐든 간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보더라도 모질한 사람이 있으면은 남자가 좆달고 태어나가지고 마누라한테 뒤지게 쌍욕 먹을 거 뻔히 알아도, 마누라가 싫어할 거 알아도, 마누라가 극구 반대할 거 알아도 도저히 아니면 이혼할 각오로 뺨따구라도 때려가면서까지 그냥 같이 쪄잡고 살아버려야 된다고요. 남자가 좆달고 태어나서 이런 강단이 있는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든 내가 누가 보더라도 모질한 사람이면 같이 쪄잡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뭐냐면은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이에요. 조심할 게 없는 선택. 매 순간순간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처신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술 담배를 안 하고 착한 행동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말술을 마시든,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는 게 나쁜 거지, 담배를 펴서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하는 게 나쁜 거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술 담배를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뭐 항상 밖에서 옳은 행동만 하고 올바른 행동만 하고 어디 가서 뭐 항상 뭐 착하게만 살고,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가 좆달고 태어난 순간 집구석에 와도 고통이고 불편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담배 쪽쪽 빤다 해도, 집구석에 가면은 늘 불행하더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집에 와서는 웃고 이러면서 매 순간순간 남자가 좆달고 태어난 이상은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조심할 게 없는 선택. 난 개인적으로 우리 둘째 누나보다는 셋째 누나가 훨씬 더 의식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셋째 누나는 결혼할 때 우리 셋째 누나네 매형네 여동생은 지적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쉽게 말해서 지능이 7살 정도로 머물러 있는 이제 30이 다 된 처녀예요. 그게 우리 사돈댁 처녀거든요. 셋째 누나네 사돈댁 처녀. 근데 우리 누나는 그걸 알면서도 이제 앞으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이 시동생은 평생 내가 내가 평생 보살피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거든요. 난 우리 누나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돈어머니
살아 계실 때 사돈댁 처녀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부산보다는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로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서울로 빨리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돈댁 처녀가 장애를 가진 모질한 사람이지만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지고도 서울이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좋으니까 서울에서 시동생 좀 그래도 사회활동이라도 좀 시켜보고 조금 더 사람답게 조금 더 그런 지적 장애를 가진 와중에도 조금 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누나는 우리 사돈어머니 살 집까지 부동산까지 그런 것도 다 계산하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막내 누나가 100배 1000배는 더 나은 의식이라 생각해요. 그 순간에는 본인이 불행할 선택이고 본인이 고통 속에서 본인이 평생 죽을 때까지 시동생을 그렇게 지적장애를 가진 시동생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집이나 뭐 지적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모질한 새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집안이나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결혼할 와이프 집안에도 있어요. 어느 집안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남자로 태어나서 난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옳은 선택을 했다 생각하는 게 나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집구석에서까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강경까지 오는 고통을 느꼈어도 우리 아버지는 쪄잡고 살았다고요. 근데 조심할 게 없는 선택에는 매 순간순간 고통을 느끼더라도 최후의 결론에서는 쾌락이란 게 있어요. 근데 매 순간순간 고통을 회피하고 매 순간순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조심할 게 있는 선택을 하잖아요. 조심할 게 없는 선택에는 늘 끝에는 쾌락이 있는데 조심할 게 있는 선택을 하고 늘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행복만, 책임에 대해서는 다 회피하고 이런 조심할 게 있는 선택을 해버리면은 결국에 그 끝에는 파국이 있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남자가 술 담배를 하든 뭐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로 태어난 이상 그 순간순간에 와이프가 반대하고 뭐 별의별 그런 어쩔 때는 쌍욕이 오고 가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남자가 좆달고 태어난 이상 그 아픈 손가락에 있어서만큼은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좆달고 태어나서 그렇게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해야 적어도 이 여자가 그 순간에는 궁시렁 되면서 지랄같이 나를 욕해도 이 와이프란 사람이 남자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의 관계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한 게 없어요. 여자는 남자를 바라볼 때 존경심이 우러나와야 되고요. 남자는 여자를 바라볼 때 짠하고 불쌍하고 늘 대접해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서로 그런 마음이 오고 가면서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남자가 매 순간순간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지뢰 같은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셋째 누나는 결국에 잘 살 거라고 봅니다. 매 순간순간 지적장애를 가진 그 시동생 케어하면서 불행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쾌락이 있다고요. 남편이 와이프를 늘 감싸주고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 본인들의 신혼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그 순간 본인들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조심할 게 있는 선택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남자랑 살면서 그런 남자랑 살면서 여자는 몸뚱아리는 그런 남자랑 살면요 여자는 몸뚱아리는 편할지 몰라도 그런 배짱 없고 소신 없는 남자를 그런 여자라는 동물은 존경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고 싶다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라는 동물이 남자를 존경할 때는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존경심이 나와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 자기들 몸뚱아리만 편하려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질한 시동생 다 배척하고 책임도 다 회피하고
본인들의 이익만 위해서 선택하고 몸뚱아리만 편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여자라는 동물이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몸뚱아리는 편하다 하더라도 그 남자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또 그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몸뚱아리만 편하려고 서로의 신혼생활을 위해서, 서로의 편한 섹스 생활을 위해서, 서로의 편한 그런 행복을 위해서,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여자가 남자를 존경할 수 있고 어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싶고 받들고 싶겠어요? 마음속 깊숙하고에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아야 그게 부부생활이 이어지는 건데, 이걸 위해서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걸 위해서라도 솔직히 이런 걸 생각 않고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내 와이프가 나를 존경하게 내 와이프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기적인 관점에서는 와이프가 나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처갓집 식구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요, 그냥 쪄잡고 살아버려야 됩니다. 쪄잡고 살아버려야 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냥 쪄잡고 살아, 이거예요. 남자가 줬다고 태어나서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내 와이프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우습게 안 보고 남편으로서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고, 그 아픈 손가락 누가 보더라도 모지라고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 아픈 손가락 그냥 책임 회피해버리고 우리 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자, 그거는 결국에 그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인데 그걸 회피해버리잖아요? 절대 그 여자는 그 순간에는 몸뚱아리는 편할지 몰라도 그 남자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했던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중에 시댁이든 처갓집이든 간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모지라고 평생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남자인 입장으로서는, 전 남자니까 남자인 입장으로서는 저 딸고 태어난 이상 쪄잡고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내가 남편으로서 우스운 사람이 안 되고, 조심할 게 없는 선택인 거고, 우스운 사람이 안 되고, 와이프가 나를 존경하고 여자친구가 나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현재도 빠이 시우레이를